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배통수에 걸린 장동혁, 한동훈을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싸움은 박근혜, 한동훈을 내세운 박근혜와 김무성, 장동혁을 내세운 김무성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이무기 김무성이 40년을 그래왔듯이 지금 보면 한동훈한테 명분이 있는 것이고 장동혁한테는 명분이 없죠. 결국 김무성이가 이 판을 40년을 그래왔듯이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 완전히 야바이 하듯이 김무성이가 명분이 있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처럼 만들어놨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분이 없는 장동혁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우리 우파 국민들을 속이는 야바이를 지금 김무성이가 하고 있죠. 김무성 졸들, 조중동 그리고 종편들의 패널들을 이용해서 마치 김무성이가 명분이 있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드러나죠. 거의 밝은 해가 다 떴습니다. 잠시 아주 어두운 새벽도 아니에요. 이제 거의 동이 트는 그런 살짝 어두운 그런 새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수의 성지 대구 심장이 바로 서문시장입니다. 한동훈이가 대구 한번 다녀갔을 뿐인데 대구가 천지개벽을 하고 대구가 개벽을 했습니다. 결국 한동훈이가 대구 한번 다녀갔을 뿐인데 김무성의 정치적인 심장이 한마디로 뚫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이가 국민의힘의 모든 사람들을 대구 경북 사람들로 모두 채워놨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대구 서문시장을 한번 다녀갔을 뿐인데 완전히 대구가 천지개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김무성 졸들과 조중동, 종편 패널들이 한동훈을 뒤에서 돌려까고 뒤까고 쌩까고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김무성이 40년을 숨겨온 우매한 우파 국민들을 속여온 야바이가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김무성이가 정치적 심장이 뚫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남강조통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은석, 김무성 졸들 중에 졸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을 부정적으로 살살 눈치만 보고 있다가 광주 전남 통합법이 국회에 통과하니까 그제서야 필리버스터까지 그만두고 우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모두 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필리버스터 왜 합니까? 그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7일 지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매한 우파 국민들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쇼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우파 국민들 속이려고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좀 찍어주세요 하는 쇼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전남 광주 통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니까 그제서야 하는 척 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법을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한번 흔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매한 우파 국민들을 40년을 속여온 것이 바로 김무성입니다. 한동훈이 대구 한번 다녀갔을 뿐인데 국민의힘의 김무성 졸들이 벌집 수순에 온 듯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동훈이 명분을 가지고 있어서 한동훈의 우호적이던 김무성 졸들, 종편에 나오는 그 패널들도 이제 가면을 벗어버리고 온통 한동훈을 돌려막기에 아주 총출동을 했습니다. 자, 조중동이나 종편 패널들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김무성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종편 패널들이나 조중동 패널들은 좌파이거나 아니면은 우파인 척하는 조중동은 그들의 목적이 내각제입니다. 내각제. 그 내각제라는 것도 우리 우매한 우파 국민들 속이려고 내각제라고 하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야바이 하듯이 우매한 우파 국민들을 속이면서 그것을 위해서 김무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편의 패널들도 친한계 몇 명을 제외하고 나면은 모두가 김무성 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나오면은 한동훈을 돌려까고 뒤까고 쌩까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가 대구 한번 다녀갔을 뿐인데 조중동 패널들이나 연합TV 또는 YTN 모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나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죠.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만약에 한동훈을 적극 지지하면 잘리죠.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정편에서.
그들이 잘리면은 출연료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할 사람들은 TV에 출연하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자산입니다. 또는 교수들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TV에 나오면 마치 유명한 사람처럼 되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뒤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종편에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는 사주들한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편이나 사주들이나 모두 김무성을 밀고 있는 것이고, 언론 방송 자체가 좌파가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좌파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지금 돌려까고 뒤까고 쌩까고 난리가 났는 것이죠. 한동훈이 대구 내려간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역시 한동훈이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싸움은 박근혜 대통령, 즉 한동훈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힘 60명 그리고 장동혁을 내세운 김무성의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지금부터 김무성이 지금 앞에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김무성 절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 대구나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얼굴을 내밀고 싸우고 있는 세력들이 모두 김무성 직속 졸개들입니다. 추경호, 이정현, 주호영, 송원석, 김재원, 장동혁, 김민수, 김기현, 이준석, 유승민, 황교안 등 이 모든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뒤에서 친박 얼굴을 하고 있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 자들이 바로 김무성의 직속 졸개인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윤희숙이라든지 많습니다. 거의 친한계 한 20명 빼놓고 나면은 나머지는 모두 김무성 졸들이고, 중도 세력이 있습니다. 중도 세력은 지금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것이죠. 김무성이 이기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나 그거 보고 있는 세력들이 한 30-40명 됩니다. 그들은 권력을 잡는 자에게 줄을 서는 자들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지난 40년 동안 김무성이 모두 공천을 좌지우지해왔기 때문에 친한계 한 20여 명 이상 빼놓고는 모두가 그 중립 세력들도 김무성 뒤에 아직까지는 줄 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한동훈이가 살아서 돌아오는 순간 그 중립 세력 한 40명은 한동훈 뒤에 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성이는 지금 불안한 것이죠. 이미 보수의 심장 대구는 한동훈이가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제 김무성이는 정치적 심장 40년을 지켜온 야바이 정치도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이라든지 종편을 이용한 김무성 절들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이 왜 이정현, 친박 얼굴을 하고 있는 이정현을 일찌감치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혔을까요? 지금 민주당은 느긋하지 않습니까? 왜 일찌감치 친박 얼굴을 하고 있는 공천관리위원장을 앉혔을까요? 그것은 김무성이 간보는 것입니다. 과연 한동훈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친박 얼굴을 하고 있는 배신자 이정현을 배신자 장동혁 옆에 앉혀놓고 이중 감시 장치를 하는 것이죠. 이전 영상에 올려드렸듯이 김무성이는 지금 조선일보 강적들입니까? 거기 나가서 우리 우매한 우파 국민들을 아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매한 우파 국민들을 이렇게 속여왔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이정현, 황교안 이 배신자들을 이용해서 우파 국민들을 속여왔는 것이죠. 김무성이는 친박 얼굴을 하고 있는 이정현을 일찌감치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혀놓고 한동훈이 어떻게 나오는지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매한 우파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정현이는 친박 얼굴을 하고 있으나 우매한 우파 국민들을 속이는 야바이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김무성이 내세운 장동혁은 외통수에 걸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외통수에 걸렸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길목에서 김무성 이무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대구 경북 사람들을 모두 그 중심 인물에 내세워 놓고 국민들을 속여왔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대구 경북 사람들로 모두 장악하게 해놓고 김무성이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무성은 지금 대구를 한동훈한테 뺏겼습니다. 한마디로 김무성의 정치적인 심장을 한동훈이가 장악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아닙니까? 왜 외통수에 제가 걸렸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통수에 걸렸다는 것은 대구에서 김무성이가 한동훈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구에서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죠. 대구에서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대구시장에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이진숙이나 그 외에 다른 사람을 대구시장으로 공천해버리면은 대구에서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대구에서 살아서 돌아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하늘의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영아가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버리면은 그 지역에 무조건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하늘의 수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 히든카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가 지금 외통수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5명을 공천 두지 않으면 간단한 것인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 유영아라는 히든카드가 있기 때문에 유영아가 국회의원직을 던져버리고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유영아 지역구에 보궐선거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 히든카드입니다. 트럼프 카드죠. 김무성한테는 대구시장이 누가 되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대구시장 가서 박근혜를 누르고 대구 국민들을 모두 장악해서 대구 국민들이 홍준표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홍준표는 대구시장 하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중앙무대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중앙무대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아차, 홍준표는 대구시장도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대선 후보에 나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께에 빠져서 대구시장 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려고 대구시장 하는 동안에 중앙무대에서 한동훈이가 덜컥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대구시장 따위는 김무성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대구는 이미 홍준표가 내려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려다가 실패했는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의 입장에서는 대구는 차라리 민주당이 장악하는 것이 낫지 무조건 한동훈만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김무성이는 지금 한동훈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유영아라는 히든카드를 딱 들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이가 대구에서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하게 한동훈을 살아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러나 김무성이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유영아라는 히든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언제든지 김무성이가 이진숙이나 또는 국회의원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을 내세우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유영아라는 히든카드를 던져버리면 그 지역에 어쩔 수 없이 보궐선거가 생기는 것이고 유영아 지역구에 한동훈이가 출마하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김무성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김무성이는 장동혁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대구에서 무조건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김무성이가 한동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이진숙이나 또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 다른 사람을 대구시장에 내세웠다. 자, 그렇게 되면은 대구 시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언제나 대구 시민들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한동훈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눌한 이진숙을 내세웠다. 대구 시민들은 부글부글 끓을 것입니다. 결국 명분이 없는 짓을 국민의힘, 김무성 배신 세력이 장동혁을 시켜서 이정현을 시켜서 이런 명분 없는 짓을 하게 되면 이미 대구는 한동훈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런 야바이 짓이 대구 시민들한테 통하겠습니까? 명분을 어긴 국민의힘, 김무성 졸, 장동혁이를 가만 보고 둘 수가 없겠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는 히든카드 유영아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영하 자리에 한동훈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틀은 우매한 우파 국민들을 쏘기 위해서 7년 동안 뒤에서 조종하던 그야말로 김무성 이무기가 이제 무태 올라와서 김무성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중동, 김무성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강적들이 나와서 지금 계속 우파 국민들을 속이면서 마치 자기가 한동훈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장동혁을 통해서 한동훈을 내쫓는 이런 이무기 거짓 야바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들통나게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영하라는 히든카드입니다. 이것만 무소속으로 던져버리면은 김무성이 지금 야바이 짓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추경호나 주호영을 공천 주는 것입니다. 추경호나 주호영이는 김무성 직속 졸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들은 이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게 공천을 주게 되면은 주호영 지역구든 추경호 지역구든 무조건 그 지역구에 생기기만 하면은 무조건 한동훈이가 거기에서 살아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지금 선거법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법에는 공천을 받은 추경호나 아니면 주호영이나 30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국민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을 때는 이것을 속일 수가 있으나 그러나 당장 국회의원을 사퇴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렇게 이미 여론화하고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한동훈이가 이것을 여론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만이 그 지역에 보궐선거가 생긴다고 이미 한동훈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퇴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30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 주호영이나 추경호는 김무성 직속 졸개 배신자들입니다.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앞뒤 볼 것이 없습니다. 추경호나 주호영의 공천을 받고도 30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보궐선거 지역이 생기지 않고 내인으로 넘어간다는 것, 대구 시민들이 이것을 알더라도 한동훈만 막을 수 있다면 이 꼼수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꼼수를 쓰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유영하라는 히든카드를 내밀 것 아닙니까? 주호영이나 추경호가 꼼수를 부리는데 이 자들을 찍어주겠습니까? 명분을 저버린 국민의힘 추경호나 주호영이를 찍어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찍어주죠. 그때 비로소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라는 히든카드를 또다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지역구에 무조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나 주호영도 이 꼼수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 유영하라는 이 히든카드 때문에 이것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무성이는 지금 외통수에 걸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한동훈이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유영하라는 히든카드를 던지지 않더라도 주호영이나 추경호가 공천을 주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 꼼수를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라는 이 히든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추경호나 주호영이는 절대로 선거법 30일 이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는 이 꼼수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김무성이는 지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대구에서 어떻게든 한동훈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라는 이 히든카드만 들고만 있어도 김무성이는 장동혁 바지사장 그리고 친박 얼굴을 하고 있는 이정인을 내세워도 한동훈을 막을 길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친박 얼굴을 하고 있는 이정인을 일찌감치 내정시켜놓고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속이고 우파 국민들을 속이고 한동훈이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돌아오는 길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외통수에 걸려있는 것이 바로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김무성 보십시오. 김무성 절들이 종편 패널들이 나와서 모두 생쇼를 하고 대구를 장악한 한동훈이를
돌려까고 뒤까고 쌩까고 생쇼를 하더라도 절대로 한동훈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무성이는 지금 조선일보에 나가서 조갑제라든지 김무성의 보좌 역할을 했던 장성철이라든지 정옥임입니까? 이 모든 세력들을 그동안에 세워놓고 명분이 한동훈한테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척했다가 한동훈이가 대구 서문시장을 휩쓸고 나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척했던 그 세력들도 모두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을 돌려가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더라도 유영아라는 이 히든카드만 들고 있으면 김무성의 모든 꼼수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느긋하게 누구를 김무성이가 공천할지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유영아라는 이 히든카드만 들고 있으면 한동훈이는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무조건 살아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아는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또한 이 하늘의 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심전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이 하늘의 수는 굳이 어떻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아라는 히든카드만 들고 있으면 김무성, 이무기의 모든 꼼수는 한 방에 내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한동훈이가 살아 들어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인 것이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동이 트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환하게 뜨는 밝은 해, 박근혜 대통령이 뜨기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 40년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던 김무성의 이무기의 이 꼼수도 이제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깨어있듯이 우리 정치 읽기 구독자분들도 이미 깨어있는 분들 아닙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한동훈이 돌아오는 그날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시간표는 지금 이 시간도 1.1획 틀리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보시면은 김무성은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다는 것이고, 김무성이 어떤 꼼수를 부리고 조중동 패널들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아무리 핍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리 모험하더라도 이 판은 한 판에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개벽이요, 한동훈이가 휩쓸어 놓은 대구 서문시장의 개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 김무성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이 꼼수를 부리는 이 꼼수도 한 판에 뒤집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유영아라는 이 히든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지금 외통수에 걸려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한동훈이는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고요. 결국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섭리이고 이것은 하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김무성의 마지막 날도 이제 머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